이제 내생 변수 VAR 모형, 나머지 절반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대충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 지금 더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사실은 볼 겁니다. 논의가 대단히 그 어렵습니다. 뭐 이게 쉬웠으면 뭐 주택 문제가 그렇게 저기 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경험적인 에피컬 퀘스천 문제인데, 물론 여기는 시어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만 자료를 뭐 제대로 해석하고 뭐 아무튼 뭐 해서 이해하는 방식 틀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지금 투기 문제의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그 문제에서 이 측정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측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주택 가격의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변했던 그 실적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별다른 시열이 없이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연구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복잡한 문제가 그 인과론적인 논의에 있어서 뭐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그렇게 뭐 저기 뭐 투정 글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짜증이 날 수가 있죠. 그건 좀 억눌렀으면 좋겠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그 인간론적으로 규명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사실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투기 원인론자들이 이 재집권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그 인과론에 대해서 명확히 할 부분은 최대한 좀 명확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그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혁주 교수의 전체 논의 구조에서 이 임피리칼 지금 하는 이거는 사실은 전체 논의에서 절반 정도라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내생변수 VAR 모형을 지금 변수 프라이스 뭐 M2 전세 그다음에 SHT 그다음에 캐피탈 D 뭐 등등 해서 5개 변수를 이용해서 그 모형을 VAR2였나요? 2였나요? 그렇죠? 그게 뭐 괜찮다고 그래서 뭐 하긴 했는데 우리 결국은 price.d 괄호 열고 t 괄호 닫고 이 모형 이 변수 하나하고 캐피탈 D 괄호 열고 스몰 t 괄호 닫고 이 두 변수를 이용해서 VAR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바로 이용해서 하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바로 유도를 할 수가 물론 있습니다. 우선 요게 이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노란 선이 실제 액츄얼 프라이스입니다. 이것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외생변수 VAR 모형, 엑서지너스 VAR 모형에서 그 디퍼런스를 구했어요. 그 R, 캐피탈 R, 정권 요인이 주택가격을 32달 동안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그 직선의 형태로 해서 우상향의 직선이죠.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직치 이 노란 선에서 빼주면 이 검은 선과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차이 요건데 요거는 저기 문정권 요인이 아니고요. 그러면 요 크기가 외생 변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78%가 얼마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요인까지 하면 이게 93%까지 이것이 아니라 93%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생변수 VAR 모형을 이용해서 하면 바로 사실은 이 회색선과 같은 이 차이를 마찬가지로 이 크기를 구해서 시측치에서 빼주면 이런 회색선과 같은 이런 선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무튼 뭐 비슷했던 건데 근데 그래서 내생 변수에 의하든 외생 변수 모형으로 하든 간에 결과는 뭐 차이가 없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뭐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요거를 실제로 이걸 구할 때는 좀 달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우리가 그 모형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변수를 두 개만 내생 변수를 이용한다고 하면서 우리 오버 패러메터라이제이션 문제를 했습니다. 과대 추정 얘기를 했는데 변수를 두 개만 하는 경우에 자유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 주택 정책을 대책을 발표를 하면 그것이 편의상 문재인 정부 기간을 2017년 5월부터 그 2019년 2월까지 편의상 3등분을 해서 첫 3분의 1 제1 3분기, 제2 3분기, 제3 3분기 해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 정부 대책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각 시기별로 전, 중, 후기 시기별로 그 효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포착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걸 했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VAR 그 내생변수 VAR 모형을 통상적으로 스탠다드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결과는 이 사실은 이런 표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그림을 사실은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정부 대책입니다. 정부 대책이 그 뭡니까 전기에 발표를 하면 여기 나오는 0.71회만큼 더 발표 그러니까 정부 발표가 오히려 정부 발표를 이렇게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요. 후기가 되면 요거 됩니다. 그러니까 후기가 되면 0.76 해서 0.76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기의 프라이스에 그 미치는 영향이 전기에는 얼마냐 하면 요거 0.159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 0.03입니다. 사실상 뭐 거의 0이에요. 거의 뭐 0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전기에 자신의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하면 요거죠. 0.86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되면 이건 뭐 중기인데 후기가 되면 1.34가 나오고 D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전기에는 0.07이다가 후기에는 1.4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크기가 서로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 D 이 상호 변인 구조에서 프라이스와 정부 대책이 비슷한 비중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상승 과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제3 3분기가 되게 되면 보세요. 이 크기에 비해서 이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이건 사실상 0입니다. 이렇죠. 그래서 이 값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이놈이 전체 이 과정을 이렇게 추동하는 역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재밌는 시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통계적으로 사실은 이것도 유의하거든요. 유의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때는 뭐예요? 이거는 소위 약물 중독자가 약물에 중독이 돼서 자신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약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퇴행적으로 의존해서 약물을 다시 복용하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이거 후기가 되면서 그래서 그냥 등 떠밀려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니까 그냥 이렇게 컴펄서리하게 다시 퇴행적으로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이 상황에서는 이미 이것이 주택 상승이라고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스템 이 주택 부문에 이것이 이미 체화가 돼서 인바디가 돼서 그 가격이 다시 또 다른 가격을 이거 보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다시 이거를 하는 이와 같이 프라이스 자체의 자체적인 그 추동력에 의해서 자기 추동적인 이런 그 뭡니까 방식으로 이게 상승 과정에 D하고 프라이스의 이런 상호 견인 그 상승 기제가 후기가 되면서 프라이스 주도로 해서 자기 추동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이죠. 이건 사실 뭐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하는데 이것이 프라이스가 이 전체 과정 상승 견인 과정을 주도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때는 뭐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고 이미 이제 가격은 그 자체의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가 2000년 3월에 이제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지금에 비해서는 규모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때의 확장적 안정정책 거시경제 국내외의 어떤 그런 정책하고 맞물려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까지의 증가 추세 속도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권까지 바뀌게 된 경우인데 그러한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2019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32달 동안 어떠한 가격 상승 메커니즘이 주택 부문에 형성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어내려면 아까 그냥 우리가 봤던 그 전통적인 그 VAR 모형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VAR 모형은 이런 식이에요. 뉴 더하기 뭐 A1에 YT1 더하기 A2에 뭐 만약 P가 VAR2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Y 빼기 T 더하기 뭐 입실론 T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variable 그러니까 variable coefficient가 회계 개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이 이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새롭게 변수를 만들어내서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feed in 한 다음에 컴퓨터에 이걸 이용해서 스타타를 이용해서 이 회귀계수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귀계수의 크기, 부호, 그다음에 유의도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이것이 추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호가 메이크 센스 하지 않고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이 메이크 센스 하고 아주 퍼펙트리 뭐 자기 입맛에 맞는 분석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쓰레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뭡니까 헛수고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행히 분석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분석적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그 세션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참고 인내하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데요. 이게 이게 수학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호가 뭐 사실은 이 공학이나 자연과학, 통계학이나 뭐 이런 아무튼 수학에서는 뭐 워낙 많이 쓰는 기호이고 하는 건데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뭐 부르는 건데요. 기본적인 합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디케이터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set A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뭐 X라고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X가 set A에 속하면 이 값은 1이 부여가 되고요. 이것이 set A의 엘리먼트가 아니면 0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디케이터 펑션은 사실은 교통공학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고 하는 건데 토지형 교통묘용을 분석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혁주 교수의 논문에 봐도 뭐 그런 것이
자주 애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베리어블 코에피션트 모형의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르케토레 교수의 그 책에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이 워낙 좀 사실은 어려워서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뭐 억지로 해서 뭐 겨우 뭐 그냥 뭐 읽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러기 때문에 이건 뭐 포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1기, 2기, 3기라고 합시다. 전기, 중기, 후기예요. 첫 10달, 10달, 10달 해서 32개월이니까 대충 뭐 30달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여기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발표가 되면 한번 발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때는 A만큼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때 발표가 되게 되면 뭐 집값이 A 더하기 B1만큼 올라간다고 합시다. 이때 발표가 되면 A 더하기 B1 더하기 B2만큼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것을 베이스 이펙트, 기본 효과라고 부릅시다. 기본 효과. 근데 이거는 B1은 여기에서 실은 1기였다라면 A밖에 안 되지만 A에 추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경제학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한계, 마지널 이펙트라고 부릅시다. 마지널 이펙트 at period 2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과예요. 이때는 뭐냐 하면 2기였더라면 요만큼 A 더하기 B1만큼 효과가 발생을 했겠지만 이것이 3기에 그 발표된 대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A 더하기 B1 더하기 B2이기니까 이거 총 효과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피리어드 2에 비해서 요만큼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요거 B2는 피리어드 3에서의 제3기 그 후기에 그 한계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고 B2도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관련 없이 정부 대책이 주택 가격 그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차등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B1은 0인데 B2는 0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만약에 0보다 크다. 이것도 이제 양수라 칩시다. 그렇게 되면 총 효과가 1기에는 이만큼 A만큼 됐다가 이렇게 A만큼 됐다가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이때는 3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총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패턴도 하나 관찰이 되고 이런 패턴도 하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의하냐 부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잡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놈을 어떻게 그 변수 함수로서 해가지고 그 효과를 잡아낼 수 있게 그 함수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겁니다. 1기에는 A예요. 2기에는 A 더하기 B1입니다. 그럼 이때 B1 더하기 이때 B2로 합시다. 1기에. 이때도 이렇게 돼요. 그럼 3기에 하게 되면 B1 더하기 B2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1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입니다. 중기 이거 후기예요. 이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이 값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기예요. 이건 2기고 3기입니다. 그럼 이걸 인디케이터 펑션 아까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곱해 주는데 I 하고 요거 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도 곱하기 해줘서 이렇게 해서 1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요 시기를 3기로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면 요거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고 여기 2니까 2를 집어넣는데 함수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요것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1기 함수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규먼트가 요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요거 2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이 되는 그 기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2기란 뜻입니다. 2기인데 evaluate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한 시기가
t가 2이다, 2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2기이고 아닙니다. 2기인가요? 나도 헷갈리네요. 그죠? 시기를 구분월이 1기, 2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1기, 2기, 3기면 구분월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2가 마찬가지고 요거 3이 여기에 들어가고 좀 에스테릭하지만 봅시다. 나중에 다 메이크 센스 합니다. 그러면 1기, 요거 1기, 2기 구분월인데 이걸 타우 1, 나중에 뭐 타우 2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 타우 1, 타우 2, 타우 2, 타우 1, 타우 1, 타우 2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t는 1, t는 2 해서 t가 t, 여기에 t인데 여기에 3이 되는 거고 요거도 t가 이게 3개 발생한 효과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값은 이 값은 모두 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 값은 1이 돼야 돼요. 그래야 a 더하기 b1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1이 되고 이 값은 1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3기의 효과가 a 더하기 b1 더하기 b2입니다. b1하고 b2하고 a는 스타타를 이용해서 추정해야 할 값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스타터에서 제너레이트 함수를 이용해서만 만들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걸 보여요. 그럼 이런 경우 이건 1이죠. 이거는 1이 됩니다. 1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값보다 크면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죠. 따라서 이건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a 더하기 이거 다 살아요. 됐죠? 자, 이 값이 이 값보다 큰가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0이에요. 이 값은 없었습니까? 2가 1보다 크죠. 따라서 이 값은 1입니다. 따라서 이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지 않죠. 작죠. 따라서 이 값은 0입니다. 이거 어때요? 같죠?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야만 1이라는 값을 어사인을 합시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요. i의 타우의 t를 해서 1 값을 어사인하는 경우는 언제냐? t가 타우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렇게 타우가 타임의 그거하고 비슷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0이고 잠깐만요. 1 맞습니다. 1이고 otherwise 그러니까 타우가 이렇게 되면 이때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생한 시기가 어떤 그 기준월 구분월이죠. 일종의 기준월보다 이하가 되게 되면 그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꾸며냅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그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게 함수 정의를 한 겁니다. 타우가 t가 타우보다 크게 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다음에 이거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거고. 그래서 이게 그 원인 경우에 D1인 경우에 보면 D1의 효과가 A로 하나만 주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함수를 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 D2인 경우에는 A 더하기 B1이 돼야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연산한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3기 효과의 어떤 총 효과라고 요거는 개별적으로는 요것은 마지널 이펙트이지만 요건 토탈 이펙트입니다. 토탈 이펙트 오브 피리어드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기준월이 타우 1이고 요것이 타우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32달이니까 이 기간을 그 세 시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분월을 타우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구분월을 타우 2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요. 이게 그 2018년 3월입니다. 이때를 첫 번째 그 기준월로 본 겁니다. 구분하는 그 경계월로 보고 2019년 1월을 두 번째 경계월입니다. 그럼 세 시기. 요거 이전
그 다음에 요거 사이, 그 다음에 요거를 초과해서 2월부터 12월까지가 제3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개월을 이렇게 셋으로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식을 꾸밀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변수가 두 개뿐이죠. 여기서 보면 i2 t-1이니까 요건 d입니다. t이고 t-1이라는 얘기예요. 변수. 요것도 y2니까 요거 d의 t-1 변수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다 d의 t-2고 요건 d의 t-2. 이제 T월의 주택 가격하고 자신의 정부 대책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별로 보면 타우 1에 발생했는지 타우 2에 발생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T-1은 고정이 되었으니까 요 값 둘 중에 하나는 뭐 0이건 둘 다 0이거나 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t-1이 만약에 중기이다 그러면 요거는 살 거입니다. t-1이 타우 1보다는 크게 되니까 그때는 요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것 곱하기 요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d가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그 전달에 정부 대책 한번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VAR 모형에 있는 개수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펙트죠. 추가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D가 자신에게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이것이 만약에 중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중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경계월에 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후기에 중기에 발생했잖아요. 이게 0이 되겠죠. 아까 그 함수 어사인한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이거 스케일러 기호를 쓸 때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엔트리가 하나인 경우에 이 꺽쇠를 하는 경우 이 논문에서는 모두 다 스케일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엔트리 값이 요 값이 이게 0이 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영향을 주는데 이런 영향 말고도 2달 전에 정부 대책의 발표 여부에 따라서 그 영향이 T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 여기 이게 중기라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T-2가 중기라고 합시다. 그럼 중기이면 중기의 효과는 이게 타우 1이 이게 경계월이잖아요. 여기 뭐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t-2가 그러면 요거는 요 함수 값은 1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꺽쇠 안에 있는 값은 d 괄호 열고 t-2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이다. 그럼 1 곱하기 베타 1은 베타 5는 여기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정할 문제이죠. 마찬가지로 요 놈을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직전월 그 2개월 전, 3개월 전에 이 정부 대책의 발표가 시기별로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 D였잖아요. 이것이. D가 이거에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이게 Y1으로 인덱스를 한번 바꿔봅시다. Y1 인덱스. 그러면 Y1은 이거 프라이스 점 D의 T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T2, T-3 이런 방식이잖아요. 요 1로 이렇게 바꾸면 그럼 요거 이제 개수명은 당연히 바뀌겠죠. 물론 이거 적당히 요건 뭐 바뀌면 되고 그럼 똑같이 아까 D가 요 놈하고 요거에 미쳤던 시기별 차별적 혹은 차등적 효과를 프라이스 D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거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시기별로 이것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초기에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 표에서 보면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동그라미도 그리고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도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뭐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별적 영향이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기술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볼 텐데 그 풀 모델이 뭐냐? 아까는 그 일부 무형이었는데 지금 D하고 프라이스 D의 그 차별적 영향을 보여주는 풀 모델이 브록에 있습니다. 브록에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롭죠. 하여튼 근데 뭐 쉬웠으면 뭐 지금 뭐 주택 문제가 이랬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헤매고 있는 사실은 지적 저는 카오스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런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좀 주택 문제의 실제 그 어떤 인간론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그런 풀 모델을 적어 볼게요.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겁니다. 요거는 전통적인 모형이에요. 요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보면 뭐 시기별 차등 효과는 여기에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 모델로 이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준 게 이 모형이고, 이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풀 모델로 해서 적용한 것이 아까 봤던 그거입니다. 여기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틸더 A1의 틸더 Y T1을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요거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모형에서 봤던 그 뭐 A1의 YT1 있죠? 이건 전통적인 그 모형에 나오는 그 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건 뭐 익숙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풀어서 하면 요거를 분리를 할 수가 이게 덧셈이니까 이걸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기예요. 이거는 매트릭스의 성질입니다. 아무튼 뭐 밑에 나오니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됩니다. 자, 다시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차분히 봐야 됩니다. 차분히.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두 항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게 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콤마가 좀 빠졌는데, 이게 2x2 매트릭스입니다. 그럼 이것이 프라이스 이거 t-1입니다. 그러면 이게 d에 t-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항이 있지만 이 왼쪽에 보면 이퀄 해가지고 보면 이게 price 점 d에 t가 있고 d에 t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것 곱하기 이거 해서 뭡니까? 요 놈은 여기에 곱해지고 요 d는 여기에 곱해져서 요것 곱하기 요게 되고 그죠? 다시 전개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해서다가 요거 곱해지고 물론 요것도 이제 곱해지긴 하지만 이건 뭐 전통적으로 그냥 있는 VAR 스탠다드 모형에서 있는 거고 요거 이제 추가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이거에 아무튼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추정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정이 가능한 형태로 이 회귀 계수들이 바깥으로 뭐 뛰어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싱글리케이션 미그레이션 모형에서 그 노멀 이케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으면 뭐 y는 뭐 x의 베타에 뭐 이렇게 되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이게 이제 i가 1에서 n까지 observation n입니다. 그럼 이게 이를테면 베타 1에서 베타 k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k 곱하기 1 컬럼 벡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n 곱하기 k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게 이제 물론 최후 추정 범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게 x의 트랜스포즈 y의 x 이렇게 하고 베타 이건 이제 없는 걸로 치고요. 그다음에 양변에 이걸 뭡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 이거의 그 OLS 추정치의 공식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베타를 추정하려면 이러한 그 뭡니까 이 매트릭스 이 체계에서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이와 같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OLS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대수적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공급하지만 그래서 이건 뭐 미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튀어나와줘야 이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 꺽쇠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요걸 뭐 꺽쇠 안으로 집어넣든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끄집어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다행히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이거인 경우에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이거 회귀계수가 다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스타타에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스타트에서 공식이 이게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인데 엑셀에서도 if then if 뭐 해가지고 조건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우 2가 타우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 조건이 충족시킨다 그럼 1 값을 여기에다가 어사인하고 아니면 0을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것이 일종의 스위치처럼 온 오프가 되면서 이거하고 곱해서 요것이 이거 왼쪽에 있는 그 뭐 프라이스하고 D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데이터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죠?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실제 요걸 하고 일단 이걸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제너레이트해서 콘드 함수를 해서 집어넣고 곱하기 요건 뭡니까?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해서 뭐 이렇게 프라이스 t-1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데이터 컬럼 하나 이렇게 새로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 작업은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그래서도 이와 같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귀 개수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t-2네요. 이게 아마 해서 보니까 VAR 3으로 하는 경우가 최적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 자세한 과정은 그 논문에 보세요. 이게 좀 사실은 논문이 전체적으로 메시합니다. 뭐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점 뭐 양해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VAR 3 모형입니다. 그래서 T-3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변수 VAR 모형으로 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자꾸 가게 되면 뭐 이게 변수를 5개 쓰게 된다. 3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25, 75개 회귀 개수에다가 뭐 여기 하는 거죠. 끔찍합니다. 이게 130개보다 훨씬 많은 뭐 100개, 200개의 회귀 개수를 추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런 상황은 피했습니다. 변수를 2개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너레이터 해서 하는 거는 여기서 아무튼 뭐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보기로 하고 자, 요거는 일단 요 정도로 요건 하겠습니다.